안녕하세요, 원희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별의 에너지원 배웠죠? 중력 수축 에너지, 그리고 수소행융합 반응의 두 가지 종류인 PP 반응, CNO 반응,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자, 이번 시간엔 조금 더 쉬운 내용 배울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말고. 별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고, 그 별의 중심 핵에서 뭐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뭐 아니면 뭐 헬륨행 융합 반응이든. 그게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별의 바깥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거를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이걸 알려면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세 가지를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 거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뭐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자,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복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중간 매질 없이 그냥 직방으로 이 대표적으로 저 비대더니 같은 게 있죠. 빛 같은 거. 태양빛이 지구까지 올 때 뭐 우주공간 사실 거의 진공 상태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와버리는 거. 그다음 대류는 우리 지금까지 맨날 배웠죠. 차가운 거 내려가고 뜨거운 거 올라가고. 그러니까 분자나 원자 그 매질이 직접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그럼 전도는 뭐냐면은 그 분자나 원자, 그러니까 매질이 자기는 안 움직이는데 옆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옆으로 전달. 자, 그림으로 바로 봐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 후라이팬, 물론 요즘에 손잡이 뭐 다 안 뜨겁게 처리를 하지만 만약에 완전 쇠똥이라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처음엔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열이 전달이 되죠.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전도. 이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 전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분자가 옆으로 에너지를 전달 자기는 안 움직이는데 에너지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후라이팬 뜨거워진 게 철이 지가 직접 막 철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너지만 전달하는 거고, 대류는 뭐 지겹게 배웠죠. 여러분 뭐 멘틀 대류, 아니면 물 끓일 때도 대류 일어나고요. 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이것도 결국 대류 아닙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페렐 순환은 뭐 열 때문에 생긴 대류는 아니었죠. 극순환이랑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 열 때문에 차가운 게 내려가고 뜨거운 게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직접 순환이었잖아요. 대류라는 건 결국에는 그 매질이, 그러니까 분자가 직접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를 대류라고 하죠. 뭐 우리 지겹게 배웠었어요. 그럼 복사는 뭐냐? 이것도 배웠었죠. 빛에너지 같은 거.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매질 없이 뭔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 이런 거 없이 그냥 직방으로 스트레이트로 빛에너지 같은 게 전달되는 거 우리가 복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을 전달을 하는데 뭐 공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자, 이거 옆 사람한테 책을 전달하는 거 이거 뭐죠? 이게 바로 전도고요. 자, 딱 책을 건네줬는데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대류인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책을 냅다 집어 던지는 게 바로 복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이 빛 나오는 거 뭐다? 복사라고요. 복사. 그죠? 복사고, 물이 끓을 때 위아래로 와리가리 하는 게 바로 대류고, 에너지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점점 뜨거워지는 게 뭐다? 전도라고요.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태양의 중심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생성됐을 건데, 얘가 요 바깥까지 튀어나오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우주공간으로 방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요게 아니고 이 중심에서 바깥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전도는요 고체에서 주로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전도는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수업을 할 일이 없을 테고요. 자, 기체에서는 주로 뭐가 일어난다? 대류 그리고 복사가 일어난다. 기체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대류도 보통은 기체랑 액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멘틀 대류가 되게 특이한 거라고 했었죠. 고체인데도 대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가능했던 게 멘틀이 유동성이 있어서 좀 뜨거우니까 그랬던 거죠. 아무튼 간에
자, 기체에서는 대류랑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주로 태양은 전부 기체라고 했죠.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정확히 말하면 수소가 한 73.5% 정도 되고 헬륨이 한 24.5%, 한 뭐 25% 정도 되는데 수소와 헬륨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도 대류와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진짜 결론을 말하면 태양의 중심에서 바깥까지는 주로, 뭐 태양뿐만 아니에요. 모든 별들은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보통 전달이 되냐면 복사에 의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왜? 에너지가 대부분 빛에너지거든요. 빛에너지. 그러니까 복사로 전달이 되죠. 복사로.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복사는 맞는데 이게 이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온도 차이, 자, 여기다 써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온도 차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경우는 이 복사만으로 에너지를 바깥으로 전달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면은 아예 어떻게 돼버리냐면 여기 있는 분자들이 직접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볼게요. 태양을 싹둑 자르면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핵이 있고요. 선생님이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복사에 의해서 바깥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자, 요 태양의 바깥쪽을 보면 요쪽이랑 요 제일 바깥쪽 요 사이가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자, 온도 차이가 심한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안쪽에서 복사만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카바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시 복사예요. 기본적으로 별은 복사인데,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온도가 아니고 온도 차이입니다. 온도 차이가 심한 경우는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별을 싹둑 잘랐을 때 복사로 가는데 여기랑 여기가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면 아예 분자들이 원자들이 대류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온도 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좀 과장된 문제를 한번 내보면 여기가 예를 들면은 1억 켈빈이고 여기가 1억 1켈빈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데는 여기가 5000 켈빈이고 여기가 6000 켈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A 구역이랑 B 구역 어디가 더 대류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온도 차이가 1밖에 안 나죠. 여기는 온도 차이가 1000이 나죠. 여기가 더 대류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와 1억 켈빈이나 되니까 대류 일어난다 이게 아니고 온도 차이,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 차이가 심할수록 이 복사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니까 요런 거 문제로 알면 되겠죠. 보세요. 여기 1번 구역이랑 2번 구역이랑 어디가 온도 차이가 심한 곳이다? 2번 구역이라는 거죠. 왜? 대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복사로 나오다가 온도 차이 심하면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 이 안쪽에서,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의 별들은 안쪽에서 복사가 일어나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막 이글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깥쪽에서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디는 밝고 어디는 좀 뜨겁고 어디는 차갑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글 대류 때문에 요런 무늬가 나타나요. 이걸 이제 쌀알무늬라고 하죠.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근데 이제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좀 큰 별들, 뭐 2배 이상이라고 할게요.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인 별들은요 좀 다르죠. 태양 정도 질량인 애들은 중심부에서 좀 바깥쪽까지는 복사로 전달이 되다가 바깥쪽에서 온도 차이가 심해서 대류가 일어나는 반면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인 별들은 중심에서부터 대류가 일어나고 바깥쪽에서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태양 질량 2배 이상이면
자, PP 반응이랑 CNO 반응 중 뭐가 더 격렬하게 일어난다고 했었죠? 뭐에 의해서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된다고 했었죠? CNO 반응이라고 했죠. 근데 CNO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엄청나게 잘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 얘네들이 도와주니까. 탄소, 질소, 산소가 도와주니까 촉매로. 그러니까 이 태양질량 2배인 애들은 중심에서 CNO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별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중심에서 생성이 되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가 다르냐면 얘네는 시작부터 중심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핵 내에서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핵에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이 태양질량 2배 이상인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류핵이라고 해요. 아, 여기 써져 있네요. 대류핵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은 복사가 일어나는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어디에서 대류와 복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뭐가 더 질량이 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일부러 지금 요거를 크게 해놨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이 요 크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AV 중에 뭐가 질량이 크냐, 요거 왜? 라고 했을 때 가운데서 대류 일어나니까 요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요 복사가 일어나는 곳을 이제 복사층이라고 하고 대류가 일어나는 곳을 대류층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좀 작은 별들은 중심에서 복사 그리고 바깥쪽에서 대류가 일어나는데 이게 중심이 뜨거운 애들, 그러니까 태양질량 2배 이상인 이 뜨거운 애들은 그냥 시작부터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중심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대류핵이 생성된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거꾸로 복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배 말고 2배라고 외워두세요. 2배 됐죠? 태양질량 2배 이상 2배 이하. 참고로 여러분 뭐 요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태양질량의 한 2분의 1보다 저 작은 애들은요 전체 싹 다 대류가 일어나요. 뭐 중심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온도 차이가 여기저기 다 심하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대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다? 온도 차이가 심해야 되는데 이 태양질량 정도 되는 애들은 바깥쪽에서, 그리고 태양질량보다 2배 이상인 애들은 안쪽에서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대류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건 이거거든요.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나왔을 때 얘가 어떻게 요 표면까지 전달이 되느냐, 요걸 배웠던 거잖아요. 그거는 뭐에 따라 다르다?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왜? 별의 질량이 다르면 뭐가 달라져요? 별의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특히 이제 중심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별의 중심 온도가 달라지면은 핵융합 반응이 뭐 CNO가 더 많이 일어나느냐, PP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느냐, 요게 또 갈라지죠. 그래서 CNO가 많이 일어나는 태양질량 2배 이상인 애들은 중심에서부터 에너지가 커버가 안 돼서 대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계속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먼저 A와 B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 그래프 나오면 X축, Y축 보라고 했죠? X축이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멀어질수록 뭐가? 질량비가 어떠냐예요. 자, 그때 A와 B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건데, A와 B가 하나는 수소고 하나는 헬륨이거든요. 뭘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태양의 저기 중심 말고 태양의 주변부, 외곽 부분과 대기가 주로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 외워두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 태양은요, 다시 해볼게요. 수소가 한 73% 정도 되고
헬륨이 한 25%, 그리고 기타 등등이 한 2% 조금 안 돼요. 한 1.5%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태양뿐만 아니고 모든 별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별이 제일 응애 애기였을 때가 뭐죠, 여러분? 성운이잖아요. 성운. 그죠? 성운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 거의 73%. 이거 비슷해요. 그죠? 성운은 대부분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우주 공간에 수소 헬륨이 제일 많잖아요. 왜 많죠? 빅뱅 때 잔뜩 생긴 애들이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빅뱅 우주론 우리가 이제 다시 배울 건데, 빅뱅 때 제일 많이 생겼던 게 수소, 헬륨이라고 했었고, 수소와 헬륨 질량비 3대1로 생성됐다고 했었어요. 뭐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간물질이랑 성운도 수소, 헬륨이에요. 싹 다. 그리고 그 성운이 뭉쳐갖고 원시별이 생기고, 그 원시별이 뭉쳐서 주계열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별은 전체적으로 수소랑 헬륨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주계열성의 경우 가운데 부분은 좀 달라지죠. 가운데 부분은 뭐 가운데고 나발이고 원래 수소 뭐 73%, 헬륨 25%였을 텐데 가운데는 점점 뭐가 많아지죠? 수소는 줄어들고 헬륨이 많아지겠죠. 왜 그렇죠? 그렇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 부분은 그냥 계속 똑같이 수소가 많은데 안쪽 부분은 헬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 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자,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AB가 뭔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태양 중심 부분이고 여기가 바깥 부분이잖아요. 자, 바깥 부분에서 이 많은 거, 한 70% 되는 거, 이게 뭐다? A가 수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소. 그리고 B가 뭐다? 한 20 몇 프로 되는 거. 이게 바로 헬륨이란 얘기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중심 부분에서는, 태양의 중심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소가 조금 있고 오히려 헬륨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이 처음에 그래프는 이랬을 거예요. 뭐 중심이고 나발이고 수소가 훨씬 많고 헬륨이 한 20 몇 프로 되고. 근데 이 중심 부분은 오히려 수소가 줄어들고 헬륨이 늘어났다는 거지. 왜? 핵융합 반응.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 수소가 헬륨으로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모든 별들은 바깥 부분은 항상 수소가 많아요. 그리고 비율도 거의 똑같아요. 항상 73% 정도 되고 헬륨이 한 25% 돼요. 근데 중심 부분은 주계열성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막 갓 주계열성에 입대한 이등병들은 뭐 73%겠지만 중심도 수소가, 주계열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심에서는 헬륨이 점차 늘어나서 오히려 헬륨이 더 많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심에서 수소가 아예 없어지겠죠. 싹 다 헬륨으로 바뀔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보면 딱 여기 경계로 지금 요 부분은 수소 헬륨이 전혀 비율이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났다는 게 될 수 있고, 요 부분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게 수소 헬륨 비율이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일자였을 텐데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주계열성의 핵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심화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비율이 일자로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게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판단할 수 있고, 거기를 우리가 주계열성의 핵이라고 한다. 자,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알려줄게요. 이건 이제 수능 볼 사람 수능 볼 친구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소가 양이 어떻게 되냐예요. 중심에서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T1, T2, T3, T4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선생님이 말했듯이 주계열에 갓 이등병이 들어오면 수소가 한 73% 돼요. 바깥이랑 똑같이 사방팔 뭐 중심이든 안쪽이든 수소가 제일 많은 건데, 자, 중심에서 점점 이제 수소가 줄어들죠. 왜? 수소행유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수소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 제일 태양의 중심부가 수소가 더 팍팍팍팍 많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바깥 부분은 수소가 조금 찔끔찔끔 줄어들죠. 자, 그 이유는 뭐다? 태양의 중심이 아무래도 온도가 더 뜨겁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수소행유화 반응은 PP 반응이건 CNO 반응이건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일어나거든요.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 부분이 수소행유화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중심 부분에서 수소가 더 확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어요. 바깥 부분보다. 자, 근데 요거 알아둬요. 요거 좀 심화적인 건데,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 큰 별들은 중심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대류가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대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막 다 섞여요, 중심이. 그래가지고 자, 똑같아요. 처음에 한 73%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심에서 수소가 줄어들 텐데,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동시에 줄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제일 가운데가 수소가 많이 줄어들고 바깥쪽이 조금 덜 줄어들었는데, 얘네들은 동시에 줄어. 동시에. 중심도 보세요. T1에서 T2로 됐을 때, 자, 여기 차이 볼까요? 아예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T1에서 T5 됐을 때 비교해 볼까요? T1에서 T5 됐을 때 보면은 T5가 지금 요거니까, 그죠? 요거죠. 여기서 요걸로 변했을 때 이 태양 질량 정도 되는 애들은 중심은 확 수소가 줄고 바깥쪽일수록 수소가 조금 줄어요. 왜? 중심이 더 뜨거우니까. 근데 요것도 중심이 더 뜨거운 건 마찬가지지만 대류 때문에 핵이 싹 다 섞이기 때문에, 자, 중심도 요만큼 주는데 바깥쪽도 요만큼 줄고 수소가 핵이 동시에 다 같이 줄어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조금 심화적인 내용까지 덧붙여서 설명했는데요. 뭐 그거보다는 이제 앞에서 별의 질량에 따라 복사층과 대류층이 뒤바뀐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의 중요한 한마디 하고 수업을 마칠게요.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 큰 별들은 중심에서 CNO 반응에 의해 온도 차이가 심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형성된다? 대류핵이 형성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대류가 일어나는 건 온도가 뜨거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온도 차이가 심해서 일어난다는 거, 이거 여러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잠깐 이제 별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계 행성, 지구 말고 뭐 목성, 토성도 말고 바깥에, 우주 바깥에,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과 생명체들을 어떻게 탐사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